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지난주에 그 도시 경쟁력에 대한 최근 그 리포트가 발간이 되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시 경쟁력이 왜 중요하냐 하는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국인으로서의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지에서도 경쟁력 있는 잡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그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이 위치한 도시, 그 도시 경쟁력이 높을수록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일이라든지 커리어 디벨롭먼트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본의 도시 경쟁력에 관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모리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 2024입니다. 주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다 찾아서 좀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분석 그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cultural interaction, 그 다음에 이제 주거, livability, 뭐 environment, accessibility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도시들의 분석 경쟁력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종합 순위를 보겠습니다. 종합 순위를 보면 런던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와 있고요. 뉴욕, 도쿄, 파리스, 싱가포르, 서울이 6번째네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보시면 이 상위 1부터 10까지 10위는 마드리드네요. 이 10개의 도시가 가장 이 기회도 많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로 좀 재밌게 봐야 될 상황은 역시 영국과 뉴욕이 가장 높고 아시아에서는 도쿄와 싱가포르이 탑5 안에 2개 도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도시의 도시 경쟁력은 좀 일반적으로 조금 평가절하돼서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들의 이제 변화죠. 오히려 보면 이 트렌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런던과 이게 보시면 1915년부터 24년의 약 10년간의 변화인데요. 런던과 뉴욕 뭐 이런 상위, 도쿄, 파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순위 변화가 거의 없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6위에서 8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서울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주목할 흐름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10위 안에 보시면 두바이가 굉장히 재미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현재는 8위, 9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쭉 과거의 순위를 보시면 과거에는 뭐 순위에도 없었던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22, 20, 30위 정도의 순위였던 것이 최근에는 탑 1, 3, 4, 5, 6, 7, 8, 8위까지 두바이라는 도시 경쟁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하나의 후보 도시로서 지금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도시들이 미국의 뉴욕이나 큰 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보다는 훨씬 더 선택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미국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런던, 뉴욕, 쭉 미국 도시가 아직 없네요. 이거 보시면 코펜하겐, 비엔나 있고요. 베이징도 있고 보시면 미국의 로스 LA가 여기 있네요. LA가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LA의 도시 경쟁력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10위권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LA의 도시 경쟁력이 점점점 이렇게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LA는 트렌드로 보면 이제 기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트렌드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옆에 우리 유학생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은 토론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토론토라는 도시도 보시면 예전에는 12, 14위, 16위 뭐 이 정도 하다가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위권 밖이 된 거죠. 그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생각보다 예전만 못하는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시카고도 그러니까 미국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꼭 뭐 연구 역량이라든지 일자리만을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환경이라든지 주거,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면 도시 경쟁력은 낮게 평가가 된다.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제, R&D 이런 이제 지표가 있는 거죠. 라이버빌리티 이런 것도 보면 뭐 파리가 유럽 쪽에 있는 도시들이 생각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뭐 좀 안정적이다. 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도시가 많네요. 코펜하겐, 스톡홀름 이런 게 많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보는 이코노미와 R&D 분야를 보면 뉴욕, 런던, 도쿄, 더블린, 싱가포르, 서울,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이 보고서의 풀 리포트를 좀 참고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 경쟁력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느 곳에서 비전을 펼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감안해서 유학할 국가 또는 지역 또는 대학을 선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